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기 나와 있는 한국인의 영어 회화 정복 핵심 비법 전번에 특강에서 제가 다뤘던 것을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10년 넘게 공부해도 안 되는 영어 회화 깨부수기 핵심 비법 최초 공개, 이런 타이틀로 제가 했던 모 업체 특별 초청 특강 내용입니다. 주제를 보다시피 한국인들이 영어 회화 정복하는데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비법을 여기에 요약해서 제가 담았습니다. 자, 첫 번째 1번부터 보면은, 자, 원어민 영어 내의 개념, 효능과 완성법입니다. 자, 원어민 영어 내의 개념이 뭘까요? 자, 우리가 우리말을 하는 한글과 한국어를 구사하는 한국어의 원어민 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원어민들도 역시 원어민 영어 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가 두 가지가 다르죠. 한국어 뇌, 영어 뇌. 뇌가 다른 그 뇌의 체계가 원활하게 상호 호환이 되지 않으면 외국어 구사가 원활하게 될까요? 안 되겠죠? 자, 두 언어가 원활하게 쓰고 말하고 듣고 읽고 하는 소통 능력, 다시 말하면 두 언어의 상호 호환적인 그런 소통 능력, 교환 능력, 전이 능력, 이런 것들이 아주 메커니즘이 기계적으로 원활하게 되어 있는 상태가 돼 있을 때 비로소 한국인들은 원어민들과 영어를 자유자재로 말하고 쓰고 듣고 읽고 할 수 있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영어를 마스터하고 정복하고 회화를 마스터하고 작문을 마스터하고 독해를 마스터하고 영어 청취 능력을 마스터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매우 쉽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어떤 숨겨져 있는 원리상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원어민 영어 뇌를 완성을 시켜야 되고, 완성된 원어민 영어 뇌하고 우리의 고유의 한국어 원어민 모국어 뇌가 병치가 될 텐데, 그 원어민 뇌부터 일단 완성을 시켜야 될 것이고, 완성시킬 때 이 한국어인 모국어 원어민 뇌하고 관계를 설정을 잘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됐을 때 그 두 시스템이 원활하게 마음먹은 대로 자유자재로 작동되게 할 수 있어야 할 때 필요한 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스피드입니다. 완성은 돼 있는데, 내지는 구축이 돼 있는데 그 규모나 수량이 적다거나 또 규모나 수량이 많든 적든 간에 그게 완성이 됐어도 그게 원어민 영어 뇌, 원어민 한국어 뇌하고 관계 설정이 제대로 된 뒤에 구동 방법이나 원리나 이런 거에 모두 통달이 되고 날 때까지는 그것을 작동할 수는 없죠. 그래서 원어민 영어 뇌의 개념부터 일단 설명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개념은 아까 얘기했듯이 원어민들이 영어를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어 구사하듯이 원활하게 쓸 수 있는 그 뇌의 어떤 시스템 자체가 바로 원어민 영어 뇌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원어민 영어 뇌가 완성이 되면
거기에 따른 효능이 있겠죠. 자, 원어민 영어뇌가 양이나 이런 그 시스템이 아주 좋게, 퀄리티가 좋게 잘 돼 있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은 그게 덜 돼 있거나 부실하거나 불완전한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원어민들하고 자유자재로 당당하게 마음먹은 대로 마음껏 영어를 콸콸 쏟아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제대로 된 영어뇌가 완성된 사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 다음, 그 효능도 뛰어나게 돼 있는 사람, 그런 그 메커니즘이나 시스템 자체가 돼 있는 사람만이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성법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원어민 영어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그 아주 미미하게나마 적은 양이나마 돼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영어를 여지껏 학습할 때 이런 개념조차 없게 가르치고 배우고 혼자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강의를 듣거나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만 원어민 영어뇌를 개념이나 효능이나 이런 완성법조차 그 전혀 개념이 형성되지 않은 채, 또한 개념을 생각하지도 않은 채 그 여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부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아마. 근데 이게 기본 출발선이 되지 않으면 한국인의 영어 회화 정복은 불가능한, 또 된다 하더라도 아주 요원한 머나먼 그런 길이 되고야 맙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오래전부터 생각을 하고 그를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이런 것들이 전파가 되고 효율적으로 파급이 돼서 전 국민들이 중고등학교 정도 정규 교육을 받은 분들은 원어민들하고 회화 정도는 가볍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믿음이 10년, 2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도 변화가 없어요.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변화가 없고 어떤 실질적인 학생들이나 각급 학교나 여러 가지 교육기관에서 하는 걸 보면 이런 기본적인 출발점조차도 아직 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완성법으로 들어가서 2번을 보면 우선 원어민 발음 정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완성법 중에 제1순위가 발음이에요. 자, 발음이 왜 중요한가? 또한 발음을 어떻게 하면 원어민 발음 시스템으로 완전하게 바꿀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또 학자들이든 전문가들이든 또 가르치는 현장에 있는 분들이든 또 개개인 학습자 개개인들도 수없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발음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 원어민이 가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인들이 고라고 하면 두 사람이 대화, 회화가 될까요? 안 됩니다. 자, 발음을 원어민하고 완벽하게 싱크로율 100%로 맞추는 것 자체가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마 저에게 여러분들이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 발음이 한국인들은 안 된다던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데 그게 정말 원어민들하고 똑같이 됩니까?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저의 대답은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100% 가능하다. 그러면 안 믿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미국에 사는 교민들이 내지는 유학생들이 처음부터 원어민 발음하고 똑같아진 상태로 갔나요? 물어보면 대다수가 아니죠 라고 다 대답하고 그건 다 수긍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교민들이든 유학생들이든 이런 분들 중에 보면 여기 한국에 나와 있는 분도 수없이 많습니다. 또한 미국에 살다가 오신 교민들도 많고 유학생들도 많고 귀국하신 분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 중에 보면 원어민 뺨치게 영어도 잘하고 발음도 완벽한 원어민처럼 하는 분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아까 그 질문으로 되돌아가서 한국인들의 발음이 원어민처럼 고쳐질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저는 분명히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런 예를 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봤을 때 됩니다 하면 수긍이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음이 한국인들은 미국인들하고 똑같이 바꿔질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제는 대답이 yes라고 나올 겁니다. 물론 다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다음 세 번째, 원어민 스피킹 스피드라는 게 있습니다. 전 시간에도 간단히 언급했는데, 자, 원어민들의 말하는 스피킹 속도하고 우리 한국인들이 영어를 열심히 해가지고 영어를 구사를 할 때, 특히 이제 스피킹을 할 때 원어민 속도하고 자유자재로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간 분들이 과연 영어를 열심히 한 분들 중에 몇 프로나 될까요? 결론은 100%는 아닐 것이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 원어민 스피킹 스피드까지 맞춘 사람은 아마도 그 전체적으로 본다면 20% 미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어 공부를 3년, 5년, 10년, 20년 가까이 했던 분들도 이 스피킹 스피드를 딱 그 문제만 질문을 던지면 자신 있게 대답한 사람을 제가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를 열심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도 과연 원어민 스피드하고 맞춰서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예!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저의 판단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분들이 영어 학습자들이 80, 90%가 되면은 대한민국은 금방 영어 강국이 될 겁니다. 글로벌 영어 강국, 코리아 창조. 그게 제 개인적인 필생의 목표입니다. 자, 네 번째. 한국어와 영어의 비교 언어학적 고찰. 어순의 차이 극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영어와 한국어는 근본적으로 언어 체계가 다르다는 점은 여러분들도 이미 이해를 하실 거고 익히 수없이 느끼고 있었던 점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나 다른 어순부터 문법적인 어떤 구성이나 요소나 어휘나 이런 모든 요소들이 완전히 이질적인 요소로 구성이 된 두 언어가 어떻게 하면 원어민 영어 발음 정보법, 원어민 스피킹 스피드 정보법 하듯이 이 부분도 그걸 극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상당히 언어학적인 그 전문가적인 또 학술적인 그 깊이 있는 그런 그 이론적인 뒷받침이 약간은 필요합니다. 자, 영어와 한국어의 비교 언어학적 고찰. 자, 언어라는 게 형성이 돼서 그 모든 다수의 사람들이 쓰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한국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과정에서 그 오늘날 현대에서 확립이 된 그런 그 언어의 문법이나 언어 체계가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르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두 언어를 원활하게 호환시키면서 그 화자가, 스피커가 자유자재로 두 언어를 넘나들면서 구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전 시간에 역시 언급이 됐습니다만 동시통역 능력이 되지 않는 분은 이 두 언어를 자유자재로 쉽게 얘기하면 통달, 능숙하게 가지고 노는 정도가 돼야 그때 비로소 영어 회화가 됩니다. 영어 회화라는 게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데 근본 원리를 알고 그 제대로 된 원리 하에 제대로 공략을 하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교육이나 학습 시스템 자체가
이런 어떤 기본적인 원리나 이런 걸 토대로 하는 거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지껏 돌아오고 그런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 모노링골, 유니링골이 있고 바이링골, 멀티링골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모노링골 방식은 한국인들에게는 맞지가 않아요. 그 다음 태어나자마자 어린아이들을 영어를 가르치는 부모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분들의 생각은 아마도 우리 한국어가 아직 완성이 안 돼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한 살이라도 빨리 어린 나이에 영어를 온통 영어의 바다에 빠뜨려 놓으면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엄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또 그런 교육 시스템이나 프로그램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너무 어린 나이에 한국어 체계가 완성되기 전에 어린 아이들을, 유아들을 영어의 바다에 빠뜨려 버리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너무 어린 나이에 영어 시키는 게 아닙니다. 자, 너무 어린 나이에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이유도 아까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최소한 결론을, 거기에 관련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 좀 경청해 주세요. 특히 어린 아이들을 둔 엄마들은 조금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영어 공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너무 조바심, 불안감 갖지 마세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정부에서 지금 시키고 있는 공식적인 그 시기에 대한 그 논의는 이미 그 학계에서 끝나서 그 공식화된 또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초2까지는 불안해하다 보니까 많은 걸 시키는데 너무 많이 시키지 마시고 그 간단하게 그 뭐 어휘나 그 그림으로 된 어떤 그 사전류나 간단한 그런 그 학습서로 보조적으로 해주시고 근본적인 언어 체계인 한국어의 모국어 체계가 완성되기 전인 그 초3 이전에는 가급적이면 영어에 대한 과도한 교육을 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부작용 때문에 그럽니다. 한국어도 완성이 돼 있어야 되고 그게 완성이 된 아이들이 결국은 그 시기에 영어 교육을 시켰을 때 훨씬 흡수율도 좋고 또 어떤 스피드나 속도도 매우 좋습니다. 반대로 한국어 체계가 완성되지 않은 채 어린아이 때부터 영어를 많이 시킨 아이들을 나중에 교육시켜보면 뒤죽박죽 돼가지고 아이들이 나중에 심리적인 거부감까지 생겨요. 그래서 그 망치는 예를 허다하게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그 아이들에 대한 그 교육, 그 영어 교육은 절대 조급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의 그 강의 주제인 한국인의 영어 회화 정복 핵심 비법에 대한 일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